하쌤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2025년도부터 국어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기조를 확 바꾼다 이렇게 발표했죠. 주요 내용은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NCS, 그리고 수능시험 이와 같은 문제와 연계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예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나는 2015년도부터 NCS를 강의하면서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도 2월에 인천항만공사에서 치른 NCS 문제를 공개했죠. 그때 나는 그 문제를 로지컬 싱킹 기법으로 분석하고서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강의했었죠. 자, 최근에는 NCS 외에 PCM 문제도 들여다보면서 PCM 문제 가운데 NCS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는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7급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역시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NCS와 공무원 시험 문제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번에 풀어본 20개 문항 NCS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NCS 시험 준비할 수 있고 NCS 준비하다가 국어 공무원 시험도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이점은 문제 해결 영역에서 몇 개 출제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잡히는 문제 해결 영역의 내용들을 별도로 익혀야 되겠죠. 그렇다고 깊이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 이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5년도부터 출제되는 문제는 직무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어느 만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조금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20개 문제 전부 다 일정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13번, 그리고 8번 문제는 실제 직무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수정이죠. 13번 문제 역시 수정입니다. 그리고 NCS 문제 수정이죠. 회사 업무 문안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꼭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죠. 이와 같은 직무 연관성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정부 발표는 뻥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13번은 교정의 수준을 넘어서 교열 수준입니다. 단순한 교정 정도가 아니라 교열 정도의 수준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8번 문제는 어느 조직사이든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성과가 도출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NCS뿐만 아니라 수능, PSET, 7급 이와 같은 시험에 전부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번 빠짐없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자, 이 강의에서 내가 포스트탭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요 내용 그리고 지침이 포스트탭 틀에 따르라는 거죠. 어릴 때 엄마한테 들었던 잔소리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한다. 이것이 why죠. 그러니까 이것을 what 이렇게 해보자. how 그러면 if죠. 뭐가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것이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 위주로 대개 내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제안 요청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구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면 자, 1번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이죠. 이것은 why죠. 그리고 내용 및 범위 이것은 what입니다.
전략 방법은 how죠. 그러면 기대효과 이것은 if죠.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엄마 잔소리 이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보 같은 경우 이번에 면접 시험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목적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Y죠.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우수 인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존의 면접 외에 추가로 토론 면접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론 면접이 what에 해당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이 how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을 보는 눈을 갖춰야 합니다. 또 정부는 25년도부터 기존의 암기형 문제 대신에 이와 같은 이해 추론형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기존의 출제 사례를 보면 암기하지 않고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25년도부터 출제되는 이와 같은 지문 어떤 역할을 할까? 준거라 그럽니다. 판단 기준, 근거, 이 합성어죠. 그래서 지문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가면 답이 2번이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NCS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국어 공무원 애시 문제, 유사한 형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관련 지문을 주고 자, A, B, C, D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지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이해하면서 답을 확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암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지식을 암기하지 않고도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2번 문제 다시 가져왔습니다. NCS 예시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회계 관련 정보를 주면서 세후순이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지식 없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수식에 따라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느냐 하면 회계 또는 부기 공부를 한 학생은 하지 않은 학생보다 시간이 조금 덜 걸렸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10초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부터 1년 남짓 남은 25년도 국업 시험 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